오늘은 에드워드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 이론이라는 분야를 최초로 개념적으로 설명한 이론은 윌리 암선의 특성요인 직업상담 이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이론이 완성되었을 경우는 다른 이론의 그러한 비판을 받을 때 완성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그 이론을 완성시키는데 장점이 또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정 타당성을 이 특성 요인 이론이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로저스라고 하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공격 속에서 이것이 체계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에드워드 보딘이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이론이 가지고 있던 장점, 그리고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정서적인 부분을 또 중요시하는 이런 장점, 이걸 통합하고 그 다음에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름의 과학적 체계를 가진 이론을 세 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이론이라는 하는 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체계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직업상담 이론이라는 분야에서 에드워드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이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소 정신역동이라는 말 자체가 다소 어렵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 특성요인 직업상담 이론과 비교하여 이 정리를 한다면 특성요인 이론은 개인의 특성, 그 다음에 직업적인 특성, 아니면 개인의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거, 또 직업의 성공 요인,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매칭에 중점을 둔 이론인데,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이론은 내담자의 정서에 맞게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에 맞도록 성격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신역동적 결정을 하는데 초점을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정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서 아니면 어떤 기회를 타서 그 성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신역동이라는, 이 역동이라는 뜻은 다이내믹스란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때는 다 역동이라는 말을 써요. 정신을 변화시키는 직업상담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이론이, 이 정신역동 직업상담 이론은 내담자의 성격까지도 변화하는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직업상담 이론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딘은 직업상담 과정을 어떻게 두는가 하면, 첫째, 탐색, 두 번째 탐색, 그 다음에 핵심 결정을 합니다. 이 핵자 틀렸죠? 핵심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변화를 위한 노력. 이것이 보딘의 직업상담 과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2차 시험을 위해서라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보통 보딘이라 그러면 탐핵변, 이렇게 탐핵변 이렇게 외우는 거 맞습니다. 보딘은 탐핵변이다. 뭐냐? 탐색, 핵심 결정, 세 번째 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내담자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내담자를 라포 관계를 맺고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핵심 결정을 합니다. 핵심 결정이 아까 말했던 대로 내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직업에 맞도록 성격을 변화시킬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성격도 변화시키고 자기가 해당 직업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키는 이것이 보딘의 탐핵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딘이 사용하는 이런 상담 기법은 이런 명료화, 그 다음에 비교, 그 다음에 소망 방어 체계에 대한 소망 방어 체계에 대한 해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탐핵변이라는 이러한 상담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첫째 어떤 그 내담자의 그 정신 세계를 여러 가지 특성 요인 이론의 진단을 통해서 명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담자가 이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를 비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정서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비교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바라는 어떤 소망과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방어 체계 이것을 해석해주고 내담자로 하여금 올바른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 세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딘의 상담 기법은 명비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딘에게 대해서는 외워야 될 것이 탐핵변 그리고 명비소입니다. 탐핵변은 직업 상담 과정이고요. 상담 기법은 그 과정 속에서 직업 상담을 해 나갈 때 내담자에 대한 재반 사항을 명료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의 정신세계를 비교 확정하며 그 다음 세 번째 내담자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신세계가 자기가 바라는 소망과 자기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체계 그것을 해석해 줌으로써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 세계에 맞춰서 자기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인지 자기가 중대한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에 진입하는 상담자의 유형을 보딘은 이게 문제 유형입니다. 자기 직업 상담사를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내담자의 유형이 보딘은 의존성 그리고 그 다음에 의존성은 없더라도 정보가 부족할 때 정보의 부족 세 번째 정보의 부족 그 다음에 자아 갈등 어떤 사람은 내적 갈등이라 이래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내적 갈등 또는 자아 갈등 그 다음에 선택의 불안 선택을 했는데 불안을 느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불안 그 다음에 확신의 결여 이것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유형이다.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딘에 대해서는 의정자 선확 그러니까 보딘의 내담자의 문제 유형은 의정자 선악이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의정자 선악은 의정자 선악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정자는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의는 사람을 부를 때 의정자 선악 이렇게 부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이 진로 발달 이론은 진로가 어떤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 발달해 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여기에서는 최초로 그 이론을 얘기한 사람이 긴즈버그가 맨 먼저 그 이론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프가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 이게 첫 글자 틀렸네요. 직업 발달 이론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했는가 하면 긴즈버그는 성인 청년까지 직업 발달이 된다고 봤는데, 긴즈버그의 그러한 이론을 수프는 어떻게 비판했는가 하면 직업 발달은 전생에 걸쳐서 발달해 나간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수프의 진로 발달 이론, 그 다음에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진로 결정 과정 이론,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진로 결정 과정 이론, 아니면 타이드만의 진로 결정 과정 이론, 그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트 프레드슨의 진로 포부 발달 이론, 이것들이 진로 발달 이론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긴즈버그는 개인의 진로 선택 행동을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련의 발달 과정으로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의 내적 요인과 외부의 그 현실을 고려한 타협의 결과로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이 나이까지는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로 발달을 환상적 선택 단계, 그 다음에 잠정적 단계, 세 번째 현실적 선택 단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긴즈버그는 환잠현이 되겠어요. 환잠현. 긴즈버그는 환잠현. 그래서 외울 때 긴즈버그 때문에 환장한다, 이렇게 해서 외워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그런데 이 잠정기의 단계를 흥미, 능력, 가치 전환으로 구분하고, 이 현실기를, 이 기자가 틀렸네요. 현실기를 탐색기, 구체하기, 특수하기 또는 특수하기 내지는 정교하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이 잠자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흥능가전, 가전업체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현실기 안에 탐구턱이라고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탐구턱. 탐색기, 구체하기, 특수하기, 이렇게 긴즈버그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프는 긴즈버그를 비판하면서 이러한 진로 선택 발달은 전생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진로 발달 이론의 핵심은 바로 뭐냐? 개인의 자아 개념이에요. 자아 개념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실현할 때 진로가 발달하게 된다. 진로 선택이 발달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개념은 타고난 능력이라든가 신체적 특성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역할 수행의 기회, 역할 수행의 결과에 대한 주의의 반응 등 여러 가지 산물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진로 선택 과정을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위하둬야 되겠습니다. 성탐, 확류세다. 성탐, 확류세. 그런데 성장기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환흥능이 있어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그리고 탐색기 안에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하게 잠전시가 됐어요. 잠전시. 그 다음에 확립기 안에는 수정기, 안정기, 그게 시안이라고도 합니다. 시안 또는 시행기, 안정기라고 적어도 되고, 수정기, 안정기라고 적어도 됩니다. 여기도 수행기라고 적어도 되고, 여기도 수행기라고 적어도 되고, 시행기라고도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프는 성탐, 확류세인데, 성은 환흥능, 탐은 잠전시, 확은 시안, 이렇게 같이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진로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긴즈버그와 수퍼는 모두 다 연령을 기준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연령이 아니라는 거죠. 연령이 아니고 특정 활동에 투자된 시간, 그 특정 활동에 투자된 시간이 바로 진로 발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는 의사결정의 개별 과정과 자아의 발달을 중요시했으며 진로 발달 과정이 지속적으로 자아 정체감을 분화시키고, 그러니까 이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자아 정체감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 다음에 발달 과업의 수행, 심리적 위기의 해결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결정은 먼저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전직업기라는 게 있는데, 전직업기는 탐색기, 구체하기, 선택기, 명료하기로 이루어지고, 하게 전직업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탐구 선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전직업기를 탐구 선명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실천기 또는 직업을 구하고 난 다음에 적응기는 순계통으로 이루어진다. 순응기, 개혁기, 통합기로 이루어진다. 이게 순계통이 돼서 순계통. 그 탐구 선명 순계통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수프가 연령과 진로 발달 단계를 고정시키고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한 데 반해서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진로 발달은 반복 가능한 순환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트 프레더슨이라는 사람은 진로 발달을 진로 포부의 발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진로 포부도 발달한다는 전제하에 사회 계층을 진로 포부 발달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다른 수준의 직업에 대한 지각이나 선호는 사회 계층 배경의 작용으로 비롯되는 경향이 높다. 그래서 진로 포부 수준과 관련되는 다른 요소는 직업의 위신이나 성, 남녀, 역할,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등을 들고 이것들을 종합으로 개인에게 이른바 인지 지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야간에 중요한 말은 이런 겁니다. 진로 포부 발달 이론은 힘 역할 지향 단계, 그리고 성 역할 지향 단계, 그리고 사회적 역할 지향 단계, 네 번째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트 프레더스는 힘성사자라고 외운답니다. 힘성사자는 뭐냐 하면 진로 포부의 발달 단계가 힘과 크기 지향성 단계, 두 번째 성역할 단계, 세 번째 사회적 가치 단계, 네 번째 내적 고유한 자아 단계, 이렇게 네 개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정신역동적 직업 3단과 그에 따른 진로 발달 이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